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밝기의 대비가 현실감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밝기의 대비뿐만이 아니라 어두운 부분의 색상을 통해서도 현실과 비현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HSL로 표현되는 사람 눈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나중에 HSL과 HSV에 대한 내용을 한번 따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눈의 특징인 HSL을 놓고 보면 이 색상 모양 좀 독특합니다. 두 개의 원뿔을 합친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밝거나 아주 어두울 때는 색상 표현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용접 불꽃의 중심이나 태양의 색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색을 인식하기 어렵죠. 아주 밝은 부분들은 하얗게 보입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역시 색을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해가 지면서 어두워지면 지금 여기 있는 이런 건물들의 색깔들을 잘 알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카메라 역시 심한 노출 오버로 날아간 부분들은 하얗게 표현이 되고요. 심한 노출 부족으로 뭉개진 부분들은 검게 표현이 되는데요. 어두운 부분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두워질수록 채도가 낮은 무채색에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가 보는 실제 우리 눈이 가진 특징, 즉 현실적이란 말이 됩니다. 화이트 밸런스가 광원의 변화나 시간대, 특정 시간대를 보여주는 데 효과적이라면 블랙 밸런스는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현실과 비현실이라는 주제를 놓고 보면 색보정이라는 작업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수도 있는데요. 자, 색보정을 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충실한 재현을 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원하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겠죠. 자, 재미있게도 이 두 가지는 미술사의 흐름에서도 있었던 부분인데요. 자, 충실한 재현을 하는 과정은 이런 르네상스 시대부터 시작한 고전 미술에서 추구하던 방향과 비슷합니다. 비례나 원근법, 해부학 같은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눈으로 본 것처럼 만드는 과정이죠. 이렇게 그려진 그림들은 되게 현실감이 있습니다. 사진부터 시작한 영상은 이런 재현 능력, 충실한 재현에 아주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체입니다. 심지어 눈으로 보기 힘든 것까지 보여줄 정도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3차원인데 그림은 2차원 평면이죠. 깊이감이 제대로 드러나야 현실감이 더 생길 겁니다. 사진이 발명되기 이전에도 어떤 평면의 깊이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빛과 그림자를 이용한 명암 대비를 만드는 방식들도 사용되었죠. 이렇게 현실감을 드러내는 경우에는 블랙 밸런스가 잘 맞아 있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충실한 재현에 대한 방식들이 이런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면 사진이 나오면서 미술에서 현실을 재현하는 것들에 대한 의미가 약해지고 지금같이 짜서 쓸 수 있는 물감들이 발명이 되면서 어떤 작업 공간의 제약들이 없어지게 되죠. 이런 시대적 흐름 때문인지 빛이나 색 등 화가들이 받은 인상, 감정 등을 표현하는 인상주의가 시작되고 피카소로 대표되는 입체파에선 형태가, 마티스로 대표되는 야수파에서는 색채로부터 해방되는 흐름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을 보여주는 과정에서는 현실감이 너무 강한 게 오히려 어색할 수도 있죠. 영상 색보정에서도 이런 의도를 가지고 표현할 때는 의도적으로 블랙 밸런스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자, 한편으로는 두 가지를 절충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어두운 부분에 원하는 색감을 추가하되 가장 어두운 블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는 색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컬러리스트 분들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계시고 저 역시 이런 방식들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단순하게 어두운데 색깔이 추가된 것보다 특정 색감이 추가되었지만 블랙이 잡힘으로써 어떤 현실감들을 최소한으로는 잡아주고 있죠. 자, 이 장면은 야근을 하는 장면이고요. 피곤하고 좀 불편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린을 더해보려고 합니다. 자, 단순히 리프트에 그린만 더했더니 화면에 너무 과한 캐스트가 낀 것처럼 보입니다. 단순하게 어두운 부분에 어떤 색감을 추가한 것과 그 뒤에 블랙 밸런스를 잡아준 것 사이에는 꽤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조금 더해보자면 이제 사람 피부에 묻은 것들이 너무 안 이쁘다 싶으면 이런 것들은 조금 어느 정도 잡아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후를 비교해보면 화면에 어떤 그린기가 돌면서 불편한 감정들을 주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선 밝기 조절을 더 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색감만 가지고 조절을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부터 시작한 이 영상이라는 매체 자체가 재현이라는 속성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두운 부분에 색감을 넣더라도 최소한의 현실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더해서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각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프르키네 현상, 프르키네 효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투박하게 줄여서 말하자면 사람의 눈은 밝을 때와 어두울 때 반응하는 시세포가 다르기 때문에 밝을 때는 빨강 노랑 쪽이 좀 더 밝게 보이고 어두울 때는 파랑 초록 쪽이 좀 더 밝아 보인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상구 같은 어두운 곳에 있는 등이 초록색인 이유가 이런 효과 때문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우리가 밤이 완전히 검다기보단 약간 파랗다고 느끼는 이유가 이런 프르키네 효과 때문이죠. 자, 우리한테는 파우스트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널리 알려진 괴테는 색채론이라는 책도 썼었는데요. 이 색채론에 보시면 빛에서 황색이 생기고 어둠에서 청색이 생겨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음양 이렇게 나눠가지고 빛은 황색, 그림자 어둠은 청색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죠. 괴테가 어떤 과학적인 원인은 그때 몰랐겠지만 경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프르키네 효과 같은 사람 눈 특성이 이렇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에 살짝 차가운 색 계열을 더해주는 것은 그렇게 봤을 때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게 따뜻한 낮, 차가운 밤이란 표현이 차가운 낮, 따뜻한 밤이란 표현보다 조금 더 일반적이듯이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어두운 부분에 차가운 색을 더해주는 거는 어색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색채에 관한 이야기와 앞에서 이야기한 대비들을 조합해보면 더 다양한 색감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어두운 부분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도 더 있는데요. 짧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가장 기본이 되는 어두운 부분을 어느 기준에 놓을 것이냐, 혹은 이 어두운 부분의 개조는 어느 정도로 펴줄 것이냐 아니면 뭉치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느와르 같이 무거운 분위기를 전달해야 되는 장르는 이름처럼 어두운 부분을 거의 완전한 블랙에 가깝게 만들 수도 있을 거고, 로맨스 같은 장르라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죠. 어두운 부분의 개조를 뭉치게 만들 건가 아니면 펴줄 건가, 이런 고민들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뭉쳐진 웨이브폼이 펴진 것들이 보이시죠? 이런 것들은 화면의 디테일에 관여하는 부분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보면 어두운 부분을 조정한다는 것이 색 보정에서 너무 아주 많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아시게 될 겁니다. 다양한 기능들과 조합해서 다루는 방식들에 대해서는 기능 설명들을 마치고 클립들을 하나씩 보면서 작업을 해보는 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